자, 관원상제 재미있는 옛날 풍습 우리 세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거 있어요? 이 책에서는 어 15살부터 20살 아니면 10살부터 20살부터 결혼을 할 수 있잖아. 너는 몇 살 때 결혼을 하고 싶어? 난 한 17살. 나는 좀 한 16살, 15살쯤에 결혼하고 싶어. 나 자, 왜 17살. 17살에 결혼하고 싶고 왜 16살, 15살에 결혼하고 싶지? 그 이유도 함께 얘기해줘야지. 이유는 너무 일찍이 안 하면 뭔가 아직 이주살이 못해가지고 생각하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또 이주살은 한 17살 때쯤으로 하려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전 그냥요? 좀 음, 그냥 또 너무 빠르면 또 안 되고 또 너무 느리면 안 되니까 그냥 한 중간쯤 그 정도를 골랐어요. 음, 그러고 어, 여기 동방삭이 나오는 쪽 있잖아. 이쪽에서 동방삭이 꾀를 부렸잖아. 응. 어, 너라면 어. 네가 동방삭이라면 어, 꾀, 꾀를 부릴 수 있을 것 같아? 부릴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매를 부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비인 정도로 하면 약기만 왜? 하면 되니까. 응. 나는 어, 동 나는 동방삭처럼 좀 꾀를 못 낼 것 같아. 왜냐면 조금 미래를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고 꾀는 약간 거짓말 같은 거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선생님, 전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혼인 나이에 대해서 혼인 나이, 보통 혼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혼인 나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어? 물좀 따서 왔는데요. 아, 공부하는데. 갔다 와. 잠깐만 물 좀 따라올게요. 대금이는 17세를 얘기했고, 세준이는 그거보다 더 어린 나이를 얘기했는데, 17세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몇 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 지금으로 치면? 한 고등학생 중3 어, 그 정도. 고1, 고2 정도가 17세야. 그 다음에 아까 세준이가 말했던 10 몇 세? 5세, 6세? 네. 중학교 중 2학년, 중학교 3학년이야. 중2, 중3 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세준아?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근데 옛날에는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가능했는데 왜 요즘은 가능하지 않을까? 어, 아직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아, 지금은 결혼 혹시 몇 살에 하는지 알아, 보통? 보통 20살. 한 24세 정도. 그 음, 정도. 아, 30살? 요즘은, 요즘은 결혼 나이가 남자들 같은 경우 30을 넘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선생님 때 결혼을 주로 25세에서 30세 사이에 했어, 선생님 때는. 근데 지금 사람들은 30을 넘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만큼 결혼 혼련기가 점점 뭐 하고 있어? 늘어나. 늦어지고 있어. 그럼 왜 혼련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심지어는 옛날에는 8살짜리 꼬마 총각, 꼬마 신랑이 갖고 7살, 8살짜리 또 신랑 장가를 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15살, 20살, 이때 장가 가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결혼 혼령이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늦어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옛날에는 빨랐는데 지금은 늦어졌을까? 어릴 땐 털이 안 들어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신부가. 드디어 출산하는 것도 모르고 말이 모르게 많아서. 그러면 그거는 옛날도 마찬가지 아니야? 오늘날이라고 뭐 달라져?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왜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는데 오늘날에는 왜 결혼을 자꾸 늦게 하냐는 얘기지. 모르겠어요. 세준이 어떻게 생각해? 저 모르겠는데요. 아,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수인데 일단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 옛날에는 일찍 죽었어. 옛날에 일찍 죽었기 때문에 결혼도 뭐 해야 돼? 35년이니까 뭐. 어? 큰 분이 35년이니까.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만큼밖에 살았어. 오늘날은 태어나서 이만큼을 살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도 뭐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자식도 빨리 낳아야 돼. 근데 요즘 오래 사니까 결혼도 좀 뭐하게 하고 늦게 하고 자식도 좀 늦게 낳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뭐 한 거야? 바뀐 거야.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세준이가 뭐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는데 배워야 될 게 많아졌어. 제가 아, 만든 세대가 거예요. 복잡해지면서 옛날에는 그냥 집안일, 밥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여자들은 이런 바느질하고 이런 정도만 배우면 됐었어. 남자들은 그냥 농사 짓는 것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면 됐었어. 근데 요즘은 선생님 때까지는 고등학교는 다 졸업을 하고 대학 가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3명? 4명 정도는 대학을 가고 한 5명은 대학을 안 갔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뭐해? 대학을 가. 심지어는 약간 대학만 가는 10명 게 중 아니라 9명이 가. 대학원까지 가. 혜준이 뭐라고? 어, 제가 아는 누나 지금 대학원 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그다음에 뭐 남자들 요즘은 또 군대 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되면 거의 나이가 30살 가까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우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혼 연령도 뭐해? 늦춰진 거야. 세 번째는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그냥 한 집에 같이 살았어. 근데 요즘 결혼하면 뭐해 보통은 같이 살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따로 살아 같이 살아. 같이 아니, 살아 요즘에 따로 결혼하면 따로 살아 따로 부모님 따로 살아 따로 살려면 새로 집을 얻어야 되잖아. 그럼 자기가 집을 살 돈이나 집을 빌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사거나 빌리는데 돈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비싸. 몇 억이 있어야 돼. 근데 월급 받아갖고는 몇 천만 원 받거든? 근데 그 몇 천만 원 받아온 거를 몇 억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 그 결혼 연령이 점점 뭐해져? 늦어지는 거야. 네 번째는, 세준이 제 집은 9억이었어요. 뭐가? 그게 빌리는데 9억이요. 자기 지금 그치. 그 대전에도 집이 비싼데 뭐 이런 데는 막 뭐 9억 뭐 10억 하고 서울은 막 20억, 30억 하는 데도 있고, 그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 9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보통 그 처음에 직장 들어가는 사람이 연봉을 한 4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받거든? 그 3천만 원, 4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 큰 돈을 마련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집을 사는 건 꿈도 못 꾸고 집을 그런 전세나 뭐 이런 거 월세로 빌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돈을 마련데 시간이 많이 걸려. 네 번째 선생님, 이유, 대금이. 때문에 우리 울산은 한 엄청 비싼 게 한 10억? 싼 게 한 2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뭐 울산도 그 대전과 같이 광역시이기 때문에 집값이 꽤 비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 대전도 마찬가지야. 조금 이제 뭐야 변두리 뭐 이렇게 오래된 건물 이런 거는 좀 싸고 진짜 적은 평수. 반면에 이제 중심지 큰 평수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대구가 말한 대로 막 10억도 넘고 막 이렇게 그런 비싼 그런 집도 있는 근데 걸 알고. 있잖아요. 어, 우리 아파트가 연지가 한 10년 됐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음, 그리고 큰 이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더 옛날 지었어요. 그 아파트 아르코리님 어쨌든 그 아파트인데. 아파트 10년 정도 지은 아파트면 10년 정도 된 아파트면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야. 아파트에서 10년은. 아파트에서 오래됐다 그러면 한 30년 정도 돼야 오래된 아파트야. 30년, 근데 40년. 있잖아요. 지금 게 있는데 그 앙코르 아파트가 한 30, 40년 됐던데 그 아파트 기억자가 30년, 40년 됐다고? 한 1905년대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럼 이제 그 아파트는 조금 있으면 이제 재건축한다고 그럴 거야, 아마. 그 아파트 허물고 다시 그 짓자고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거야, 아마 그 아파트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든. 요즘에 지은 아파트는 튼튼하게 지어서
뭐 50년도 더 살 수 있고 100년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그 아파트 짓는 기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한 30년, 40년 정도 지나면 다시 짓는다는 얘기 나올 거야 아마. 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기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요즘 사람들이 별로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1인 가구,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TV 프로그램도 있는데 혼자 사는 걸 즐겨해. 그러다 보니까 결혼 연령이 또 점차 더 뭐해? 늦어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음, 근데 왜 혼자 사는 걸 좋아해요?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살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좋긴 한데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문화가 달라가지고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함께 사는 게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상대를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 그냥 세준이가 엄마 아들로 지내면 세준이가 빨래도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집안 돈도 안 벌어도 되고 그럼 엄마 아빠가 그냥 세준이를 잘해줘. 근데 만약 세준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 청소도 세준이가 해야 되고 빨래도 세준이가 해야 되고 돈도 세준이가 벌어야 되고 그만큼 뭐가 많아져? 할 책임질 일이 일?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중에 난 그냥 뭐 하련다? 그냥 책임 안 지고 난 그냥 즐기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고 있고 또 혼자 살아도 별로 불편한 게 없는 세상이 됐어. 예전에는 밥 해 먹고 빨래하고 막 이런 게 힘들었었는데 요즘 밥은 햇반 사다 먹고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시켜 먹고 이 빨래는 그 세탁기나 아니면 그 빨래방에 갖다가 주고 청소도 가끔 청소하는 아주머니 와서 돈 주면 청소하는 아주머니 청소 다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살아도 별로 뭐 불편할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혼자 살아도 게임해도 되고, 친구들하고 낚시하러 가도 되고, 뭐 테니스 치러 가도 되고, 즐길 게 많아졌어. 그리고 옛날에는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꼭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많이 들면 자식을 낳기도 힘들고 또 그 자식을 키우기도 힘들어. 뒷바라지기도 힘들어. 근데 요즘 사람들 중에는 자식을 별로 뭐해? 낳지 않으려고 그래. 자식을 낳아도 한 둘만 낳으려고 그래. 옛날에는 자식을 5명 낳고 막 7명 낳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럼 5명이나 7명을 낳아서 키우려면 일찍 결혼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한두 명만 낳기 때문에 뭐야 결혼을 일찍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세준이 이해가? 네, 근데 어. 저희 엄마는 3명 낳으셨는데요. 저까지 앞에서. 어, 거긴 삼남매라고? 네, 누나 2명이랑 저요. 그래, 그래, 그래. 대금이 저희 작은 이모는 다남매예요, 다남매. 하남매? 4명. 그래, 그래. 선생님, 누나, 엄마, 선생님, 중학생 누나 한 명이랑 한 7살에 3명. 음, 삼둥이. 정말 쌍둥이, 새 쌍둥이야? 쌍둥이는 아니고, 저 삼둥이. 그렇구나. 잘 안 선생님 엄마 돼요. 아빠도 5남매, 5남매 낳았어. 근데 선생님은 둘만 낳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금이. 클리브는 3명이고, 우리 집은 2명이에요. 그래, 그래, 그래. 자, 이 책 제목이 뭐야? 관운성이 재밌는 옛날 어, 콩수. 관, 혼, 상, 제. 여러분들 근데 이 관혼상제가 뭔지는 알아야 돼. 관은 뭐고, 혼은 뭐고, 상은 뭐고, 제는 뭘까? 관아가 반짝이 뚜뚜루루루. 어? 왜 관혼상제야? 갑자기 생각나고 호는 결혼할 때 그거 상 차릴 때 그 쟤들 제사 같다는데 어, 빼고 있지. 지금 대금이가 2개는 맞췄어, 2개는. 혼례. 혼례식에서 이거 뭐 결혼하는 거, 결혼. 그 다음에 요거 맞췄어. 제례. 제사 지내는 거. 2가지는 아직 못 맞춘 것 같아. 뭘까? 관은. 상 관 짜는 게 아니야. 관 짜는 거는, 상례 아니에요 상례 상례가 뭔데? 이게 빚는 거 뭔데? 어? 빚는 거 후상 치른다라고 하고, 요즘으로만 장례식 한다. 사람이 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에 대한 뭐가 꼭 예의. 장례처럼 느껴졌네. 장례였구나. 제 왕할아버지 장례식했었어요. 관은 근데 관례, 우리 엄마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그걸 했는데, 우리 엄마 할머니, 우리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은데. 그러면 그건 이제 그 대금이는 뭐라고 보면 증조할머니, 증조- 외증조할머니 또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불러야 근데 되지. 증조 할머니 따로 있는데 96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 증조 할머니. 그 관례는 뭐냐면 성인식이야, 성인식. 아, 여러분 관직할 때 그 관자 같이 했는데 관직할 때. 관례 또는 계례, 이 책에도 관례, 계례 나왔는데 성인식.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요한 행사, 빅 이벤트가 4번 있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지금은 만 19세. 만 19세가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식을 치는 관례. 두 번째는 뭐? 결혼하는 혼례. 세 번째는 사람이 죽었을 때 치르는 상례. 그 다음에 죽은 영혼에게 지내는 제례. 요 4가지를 중요한 행사라고 해가지고 관혼상제라 이름 붙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준이. 그런데 왜 다, 맨 끝 글자가 레예요? 레가 예절할 때 그 예가 그 한자로 레야, 레. 근데 앞에 오면 예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성인식을 치르는 예법, 결혼을 치르는 예법, 뭐 이런 식으로 그 거에 관한 어떤 그런 절차나 형식들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관례, 혼례 이런 식으로 예자를 붙이는 거야. 레자를. 됐어, 세준아? 네. 자, 다음 대금이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딨어? 아이가 그 백일잔치를 하는 이유는 아이가, 원래 막 100일까지 살지 못하고 죽는 일이 더 많아가지고, 100일까지 살면 오래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념을 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또 옛날에는 옛날에는 땡땡땡 가능을 쓰기로 했는데 그게 뭔지 알아? 함진아비가 땡땡을 쓰고 웃은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함진아비가 얼굴에 땡땡땡 쓴다고 했잖아. 땡땡땡은 뭘까? 자, 지금 대금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혼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진아비라고 해서 한팔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이야기는 몇 쪽을 보면 되냐면 78쪽, 79쪽, 78쪽 아랫부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난 80쪽인데. 세준이 책으로는 78, 79쪽이죠. 78쪽 아랫부분. 음, 잠깐 문제 다시 말해줄 수 있어? 함진아비가 얼굴에다가 뭘 쓰고 가면을 어떤 가면을 썼냐고. 아니, 오징어 가면. 맞아? 네, 오징어. 맞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60세에 맞는 또래 생일이 있잖아. 그걸 왜 하는지 아는 거 한번. 왜 그러더라 그건. 뭐라고 다시 한번 잠깐만. 그 많은 60세 그 생일 맞잖아 옛날에는. 그걸 만 왜 60, 하는 거? 만 60세 말하는 거야? 만 20세 말하는 거야? 난 60세요. 만 60세. 자, 환갑잔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회갑, 의뢰, 환갑. 99쪽, 98쪽, 99쪽, 99쪽 세준이 책으로는. 어, 60년이 지나야 60갑자의 첫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어서 또 99쪽에. 그 이유가 또 하나, 그 이유가 있고 또 이유 나오잖아. 99쪽에 첫째 줄에, 둘째 줄에. 더구나 60년이란 긴 세월을 몸 건강하고 배탈 없이 살아왔다는 건 매우 축복받을 일이어서. 대금이 됐어? 네. 음, 마지막으로 음, 예요. 끝이야. 네. 자, 그러면 우리 대금이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먼저 몇 가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이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들이 뭐 환갑잔치 또는 회갑잔치라고 하는데 지금 쌤이 보여주는 게 이게 60갑자 표현하는 거야. 60갑자라 표현하는 건데 우리 세준이나 대금이 혹시 띠가 무슨 띠인지 알아? 네, 띠요? 띠. 그거, 새는 새란 식물. 아니, 띠. 무슨 뱀띠, 뭐 돼지띠, 소띠 이런 띠. 네, 그게 왜요? 몰라? 세준이, 동물띠는 알고 있죠. 어? 동물띠. 그러니까 무슨 띠냐고, 동물띠가. 12신인데. 세준이는 무슨 띠야? 저 몰라? 뱀띠인데요. 세준아, 저 뱀띠요. 대금이 무슨 띠? 뱀띠요. 뱀띠? 네. 대금이가 몇 년에 태어났어? 2013년이 2013년 7월. 2013년? 네. 세준이는 2014년이요. 2014년. 그러면, 대금이는, 맞아. 개 4년에 개 4년. 저 황소 개 말띠였나? 4년, 개 4년에 태어나가지고 뱀띠 맞고, 선생님, 대금이는, 저 아니, 말띠였던 것 세준이는, 같아요. 맞아. 말띠. 갑오년에 태어났어. 갑오년에 태어나서 말띠 맞아, 말띠. 그래서 지금 쌤이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60갑자라는 거야. 자, 60갑자는 뭐냐면, 앞에 수는 10개야. 갑, 을, 병, 정, 무, 기, 병, 신, 임, 개. 앞에 글자가 몇 개 있다고? 10개 있어, 10개. 몇 개? 10개. 10개. 뒤에 글자는, 두 번째 글자는 12개 있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개가 있어. 이 자가 무슨 띠가 자는 뭘까? 제일 첫 번째 동물이 자가 쥐야, 쥐. 네. 두 번째 축은 출근 소, 소띠. 소띠. 세 번째 인은 호랑이야. 호랑이. 네 번째 묘는 고양이나 토끼. 토끼요. 다섯 번째 진은 용. 용. 여섯 번째 사가 뱀. 뱀사자야, 뱀. 일곱 번째 오가 말. 아까 우리 세준이 말띠. 그다음에 여덟 번째 미가 양. 양띠. 그다음에 아홉 번째 신이 원숭이. 원숭이. 열 번째 유가 닭. 닭이야. 11번째 술이 개. 개띠야. 12번째 해가
돼지. 돼지띠야. 자, 그럼 여기 봐봐. 갑자, 을축, 병이 이게 짝짓기가 다 됐지. 계유까지 됐지. 근데 여기 술과 해가 남았는데 여기는 지금 10개가 다 뭐해서 끝났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10개를 다시 시작해. 그래서 갑술, 을하면 여기서 또 끝났지. 어?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해? 여기서 또 다시 시작해. 자축이 또 다시 돌아가. 그럼 또 여기서 또 끝났지. 없지. 그럼 또 어떻게 해? 그럼 또 갑을병정 또 다시 시작해.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 요렇게. 그래서 요것도 뭐 했어? 끝났지? 그럼 또 자축인묘에서 뭐 해야 돼? 병정무기 또 다시 시작해야 돼. 경신인계 갑을 병정무기 경신인계 갑을 병정무기 경신인계 갑을 잠깐만. 그리고 여기 또 끝났지? 그럼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갑을병정 또 다시 시작해야 돼. 와, 안돼. 여기 또 저기 됐지? 그럼 또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 또 끝났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시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 지금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쌤이 좀 줄일게 글자 좀. 여기 또 끝났으면 여기 또 뭐 해야 돼? 여기 또 다시 시작해야 돼. 얼마나 해요? 그다음에 여기 또 갑을병정 여기 뒤에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때 여기 뭐 했어? 개에서 지금 뭐 했어? 딱 뭐 했어? 맞아 떨어졌지? 네. 여기 끝이 맞아 떨어졌지? 그럼 다시 이제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갑자 다시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냐면 이게 60개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갑자년에 태어났어. 그러면 갑자년이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가 지나야 돼? 60년? 60년. 10년이 지나야 돼. 그래야 다시 갑자년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아까 뱀은요? 그럼 뱀은요? 아니 뱀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대금이는 계산년에 태어났거든. 요거 네. 계산년에 태어났는데 이 계산년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다시 뭐가 있었다? 60년이 지나야 된다고. 즉 계산년에 태어났으니까 2013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지. 네. 그러면 너는 다시 저게 되려면 2073년? 2073년이 다시 계산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저기 누구야? 세준이는 갑오년 2014년에 태어났는데 다시 갑오년이 되려면 2000 잘못했네. 2074년. 2073년인데. 저는 2074년에요. 2014년이 되어야 다시 갑오년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마치 여러분들이 그 시계 바늘이 이게 12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60초 그다음 다시 돌아오잖아. 제자리에 네. 돌아오는 것처럼 요것도 이게 갑자년이 60개가 돼야지 한 바퀴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았다는 거를 기념해서 특별히 뭐 하는 거? 잔치를 벌이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회갑 또는 환갑. 요 갑자 이 첫 글자를 따갖고 회갑 다시 갑이 돌아왔다. 환갑 다시 갑이 돌아왔다. 그래서 회갑잔치, 환갑잔치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 네. 한 세트가 끝났다는 뜻이야. 이제도 두 세트를 달려야 되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세트를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듯이 35세면 35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 수명이 거의 80이야, 80. 그러다 보니까 60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해서 회갑잔치, 환갑잔치를 크게 줬어. 근데 요즘은 회갑잔치나 환갑잔치를 안 해. 왜? 왜 안 할까? 선생님, 그러면 환갑잔치를 85세로 되잖아요, 85. 요즘에 환갑잔치를 크게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환갑잔치 대신 요즘에 하는 거는
생일? 70세 생일. 칠순. 70생일을 칠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순이라는 게 6순, 7순, 이 순이라는 게 10이라는 뜻이야. 10. 칠순은 7이 10개니까는 70세. 아니면 이 70세 생일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 뭐라고 부르는데? 세순? 어디 보면 되냐면 106쪽. 태준책으로는 106쪽이고 배금이 책으로는 104쪽. 대금이 책으로는 104쪽. 네. 세준이 책으로는 106쪽. 십 세 생일을 뭐라고 부른대? 고희. 고희라고 고희. 그 다음에 88세 생일을 특별히 지낸대. 뭐라고? 미수. 미수라고 미수. 미수. 그 다음에 60세 생일은 회갑. 61세 생일은 진갑. 진갑. 이렇게 이제 그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회갑이나 진갑은 요즘은 별로 안 하고 요즘은 이제 고이. 근데 고이 잔치도 요즘 별로 안 해.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고이는 좀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88세 미수 잔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준이 뭐? 어, 제 할아버지가 하실 때, 저희 집에 오셨어요. 고이연은 했어? 70세 잔치를 하셨어? 저희 네, 할아버지 70세예요. 올해 예, 70세예요. 70 축하드립니다. 막 그치. 이러고. 고이 잔치를 고이연이라고 그래. 저희 오늘 저희 할아버지도 오늘 칠순이에요. 그래. 그럼 오늘 그러니까 손자, 그 잔치 엄청 먹고 다 있더라고요. 케이크도 있고. 저희 손자, 할머니 집에서. 손자 대금이가 더 잘해드려야겠네, 이번에는. 근데 있잖아요. 생일 1월 달이에요. 아마도. 음, 근데 있잖아. 그리고 우리 왕할머니가 이미 미술랑 고일 다 치르셨더라고요. 2020 음. 못내요. 신문은 저는 96세니까. 자, 96 거의 100세예요. 단어만 더 있는데. 요게 백수가 없나, 그리고 백순? 그 다음에 대금이가 했던 게 함진 아비였는데 이 뒤에는 이게 함이야 함. 이게 함이고 이 함을 뭐해? 지구 간다고 그래가지고 함진 한 아비라고 불러. 근데 이 함진 아비가 바로 이렇게 앞에 얼굴에다 뭘 썼다고? 오징어? 오징어를 이렇게 쓰는 함진아비가 이렇게 오징어를 썼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함을 지고 가는 옛날에는 오징어 뭐 안 썼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오징어를 이렇게 쓰는 그런 풍습이 생겼는데 왜 오징어를 쓰는지는 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함진아비인데 요 함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게 들어있어. 오리 모양 그거죠.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그런 선물 같은 게 들어있어서 신랑이 신부 집에 함을 보내는데 그 함을 보통 친구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보내는 걸 보고 우리가 함 판다 그러고 함 판다 그러고 그 함지나비가 그 함을 짊어내고 가. 그럼 이제 신부 집에서는 그 함지나비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서 중간에 이제 뭐야 술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해서 집안까지 이제 잘 모시고 들어오는 그래서 함 사세요 함 사세요 이러면서 함 파는 그런 걸 했었는데 요즘은 별로 안 해. 이유는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그 절차가 번거롭다고 안 하고 또 하나는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화내. 아파트 막 이러는데 막 사람들이 막 함 사세요 함 사세요 하면은 누가 이렇게 떠들고 시끄러워 하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이유로 함 파는 거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해요. 방패가 탔을 자, 하세요. 그다음에 감사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했던 게 아까 백설기 얘기했나? 백일잔치? 백일잔치에 먹는 백일잔치. 떡이 백설기라는 떡을 먹어. 국수 맛있겠다. 백설기. 근데 왜 백일잔치에 이런 백설기 떡을 먹는지 혹시 알아? 이제 알겠어요. 음. 백설한글 그 100일 된 기념으로 별도에 올 거 아니에요. 백설기 백일잔치에서 꼭 백이라는 그리고 숫자 그리고 맑고 깨끗하게 맑고 깨끗한 마음 먹고 살아주신 거는 또 100일 너무 그렇지. 좋은 거 보니까. 그 백설기 백일잔치 그런 그 백이라는 말이 같은 라임을 따기 때문이기도 하고 백설기가 그 하얀 떡인데 그 흰 떡처럼 이 아이가 잘 병 안 걸리고 잘 자라기를 그 비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써 백설기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백일잔치에 올리는 그 떡 중에 뭐가 있냐면 요 떡이 있어. 수수깡. 수수경단. 아, 이 깡 수수깡. 말고 이 수수경단이라는 건데, 왜 수수경단을 먹냐면 이 숫자가 목숨 숫자하고 비슷한 거야. 그 목숨 수가 두 번이니까 수수라는 말이 목숨이니까 오래오래 살라고. 오래오래 그 산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요 수수경단을 해서 먹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절미도 먹어. 인절미 알아? 네, 맛있죠. 자, 엄청 인절미. 맛있어요. 어? 엄청 맛있어요. 인절미 아, 맛있죠. 요게 인절미야. 그럼 왜 이 인절미를 해 먹냐? 왜 인절미를 해 먹는지 혹시 알아? 인절미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콩콩이 묻혀가지고 해봤어요. 인절미 만드는데, 왜 인절미를 왜 백일잔치 인절미를 먹냐면, 인절미 떡이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어때? 잘 늘어나니까 오래 쭉 살랑 드시겠네. 늘어나지. 오래 살랑 그렇지. 드. 오래오래 살라고 해서 인절미 같은 것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왜 백일잔치를 하냐 해서 아까 여러분이 잘 얘기했어. 옛날에는 세준이 손누가 아니야? 네. 옛날에는 병원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어. 또 영양 상태, 산모가 뭘 잘 먹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죽는 일이 많았어. 그래서 그 아이가 한 100일 정도 살면은 이 아이가 이제 좀 뭐 하려나 보다, 살려나 보다 라고 해서 그 100일을 기념한 잔치를 크게 열었고, 또 이 100일 잔치에 100명의 사람들과 떡을 나눠 먹어야 이 아이가 잘 산다고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교회 가는데 가끔 선생님 교회에 이 백설기가 막 놓여 있어. 그럼 이제 목사님이 오늘 뭐 누구 아이 백일 잔치였고 돌잔치여서 그 떡을 냈다고 해서 요 떡 먹고 꼭 그 아이를 기도해 주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죠. 혜준이. 어, 그런데 100명의 사람한테 떡을 나눠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 떡 한 덩이씩만 조금씩 한 덩이씩만, 뭐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 뭐 한 떡 저거 하나에 뭐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할 건데 100명한테 2,000부터 나눠주려면 한 해야 30만 원 되나? 있어야 한 되는. 20만 원 필요할 건데. 20만 원, 30만 원 필요하겠네. 100천. 대금이 뭐 저도 저 도단치 해왔어요. 도단 봤어요. 도단치 하는 거. 돌잔치? 하는 거 봤어요. 엄마 돌잔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도단치 했고 또 음, 우리 이번 6월달쯤에 외삼도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문인선 선생님이 결혼하신대요. 결혼하신다고? 네, 이수라고 선생님이 이번 주 아, 일요일에. 그래서 대금이 그 결혼식 갈 예정이야? 몰라? 아니고 그냥 이틀 동안 쉬어요, 민수학원. 미술학원 쉬는 게 좋은 거야, 지금? 네, 쉬는 힐링 덕분에 거라서. 쉬는 날이 있어요. 자, 그 돌잔치 같은 경우에, 한 돌, 나이가 이제 첫 번째 맞는 생일이지. 한 돌에서 돌잔치고, 우리나라는 돌잔치에 특별히 하는 그 이벤트가 있다고 그랬지. 뭘 한대? 이 책에 보니까. 그거 뭐 힐이나 돈이나 그거 주는 거 있잖아요. 두 마리 죽게 그렇지. 하는 거. 그거를 돌잡이. 이 책에서는 돌죠. 이 책에서는 돌잡히기라고 했는데, 혹시 세준이나 대금이는 돌잡이 했대? 이야기 들었어? 아니면 몰라? 저는 세미는 저 동생은 돈 잡았고요. 음, 저는 펜 같은 거 잡았어요. 펜? 네. 그럼 돈을 잡았다는 것과 펜을 잡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 근데 펜을 먹을 잘 쓰면 공부를 잘하는 거, 이 돈을 커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지. 돈을 잡으면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걸 예측하는 걸 볼 수 있고, 너무 부러워요. 동생이 대금처럼, 저는 펜 잡았는데 부자 될 수 있을까요? 펜 잡았는데. 대금처럼 펜을 잡으면 공부를 잘하고 글을 잘 쓰고, 그럴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혹시 세준이는? 저는 돈 들었어요. 세준이가 대금이가 그래. 돈을 잡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펜 자, 그래서 이 거예요. 책에 보면 쌀이나 떡이나 책이나 붓이나 돈이나 활이나 실 같은 거를 놓고서 그걸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떡 잡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 어른들이. 왜? 왜요? 많이 먹는 거여서 그런 거예요? 아, 떡을 잡으면 사실은 뭐 먹을 복이 있다고 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떡보가 돼서
너무 이제 미련해진다고 생각했대. 너무 많이만 먹고 미련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떡 잡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은 왜 실을 놨을까? 실 잡는 건 오래 그렇지. 살아라 실이 돼가지고. 길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라고 실을 잡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 바뀌어가지고 마우스를 넣어요. 마우스, 청진기, 마이크. 요즘에 이런 걸로 넣는데 왜? 이 컴퓨터 마우스 이거 왜 놓을까? 똑똑하라고? 컴퓨터 IT 전문가가 되라고. 요즘에 컴퓨터 관련 직종의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마이크를 놓는 이유는 마이크. 노래하라고? 연예인 되라고. 가수나 아나운서 같은 그런 연예인들, 아, 연예인 선생님. 유튜버. 세준이. 아, 저 그러고 마이크도 골랐는데 노래를 1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이 돌잡히기는 진짜 무슨 운명을 저기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금이가 돈 안 잡았다고 너무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돌잡히기대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대금이가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에서 우리가 차례 잠깐 보겠습니다. 차례. 몇 쪽이에요? 차례 제일 앞에 차례. 차례 보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야? 귀한 아기를 얻는 이야기 기자을래. 기자의래. 기가 기도한다는 뜻이야. 자가 건강한 자식. 아기를 낳는 이야기 아들을 낳기 기자들의 위해서 기자의래인데 기자의래로 했던 대표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 저요. 기자의래 어떤 일들을 했다는 거야?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아들 낳기 위해서. 남자 부양 꼭 남자 선생이 더해가지고 빌었잖아. 비는 거 아니에요? 남자 선생이 더해가 비는 거 아니었어요? 자, 특이한 바위, 특이한 아, 바위를 요 바위 보여? 요게 특이한 이제 바위. 기잠이라는 바위인데 요게 생긴 모양이 꼭 뭐처럼 생겼다는 거야. 요런 게 요 바위 이게 기잠인데 사람이세요, 사람. 요거 생긴 게 꼭 뭐처럼 생겼냐면 남자 어른의 생식기, 고추. 남자 어른 생식기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기잠 요걸 만지거나 여기 앞에서 뭐 하면 절을 하면 기도를 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이런 바위에 가서 이렇게 남자 생식기, 남자 고추처럼 생긴 바위 앞에 가서 빌었을까 하필? 남자를 낳게 해달라고. 우리 아기를 낳는 게 결국은 뭐야? 남자와 생식기와 여자 생식기가 만나서 남자 몸에 있는 정제가 여자 몸에 있는 남자와 만나서 아이를 낳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옛날 사람들은 저 바위에도 뭐가 있다고 믿는 거야? 신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남자 생식기처럼 생긴 남자 고추처럼 생긴 그 생식기가 이러한 생식을 담당하는 아기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 가서 빌면 아이를 뭐 할 수 있다? 낳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야. 저렇게 생긴 바위를 특별히 기자암이라고 불렀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기자의례라고 얘기했고, 자, 태몽이 뭐야? 태몽. 세모는 누가 꿈 같은 거잖아요. 꿈인데 어떤 꿈? 특별히 아예 나는 꿈. 아이를 낳는 꿈. 아이를 그 점지해 준다는 꿈. 그 태몽은 엄마 아빠가 직접 꾸는 경우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꿔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태몽 혹시 세준이나 대금이는 엄마 아빠가 세준이나 대금이를 가졌을 때 태어나기 전에 혹시 태몽 꾼 게 있으시대? 또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가지고. 한번 여쭤봐. 여러분의 태몽은 뭐였나 해서 보통 이제 뭐 호랑이가 나온다. 용이 막 엄마 품속으로 들어온다. 이러면 아들을 낳을 어떤 그런 꿈이다라고 생각했고 복숭아나 배, 뭐 구슬 이런 걸 본다 그러면 딸을 낳을 꿈이라고 생각했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 태몽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준이 뭐. 저희 엄마는 태몽을 안 끄셨다고. 그럴 수 있지. 태몽 없이 그냥 여러분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몽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출산일에 이사회 다음에 두 번째가 뭐? 건강하게 낳는 일하게 출산일에 출산을 해. 아기 낳는 거. 아기 낳는 거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그 예절이 있는데 출산을 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거야. 그림 이거 뭐? 뭐줄 같은 거줄 잘라가지고 뭐 이걸 뭐라고 채소나 그래? 수 같은 거 넣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 두 글자. 두 글자인데 이거 뭐라고 불러? 음, 끼? 어? 새끼? 뭐라고? 새끼. 아, 새끼를 꼬아서 이걸 다른데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고. 이렇게 집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 금줄. 금줄이야, 금줄. 이 집은 아들 낳았을까, 딸을 낳았을까? 딸이요. 아니야, 이 집 아들 낳았어. 왜 이 집 아들 낳았다고 그러니까? 왜 이 집 아들 낳았다고? 왜냐면 세 가지를 다 달았잖아요. 아, 여기 지금 빨간 고추가 있지, 들어있지. 빨간 고추가 들어있으면 아들 낳은 집이야. 그리고 이 집은, 이 집도 빨간 고추 있네. 다 이거 빨간 고추, 다 이 아들 만났나? 이 빨간 고추가 다 있어. 이 집도 아들 낳았네. 빨간 고추 다 있네. 어허, 참. 딸 낳은 집이 없나? 딸 낳은 집은 이 중에서 뭐가 빠지는 거야? 빨간 고추 대신에, 이 집 딸 낳았다. 이 집은 딸 낳네. 빨간 고추 없고, 이 솔가지하고 순만 있어. 어? 요런 집은 이제 딸 낳은 집이야. 요 집도 딸 낳았네. 요 집도 딸 낳았네. 어? 금줄. 금줄인 것들 볼 수 있고, 이런 금줄을 왜 쳤을까? 아이가 정했는지 안 들어가지고. 뭐라고? 애기랑 산모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더냐고. 그렇지. 아기는 태어났을 때 면역력이 별로 없어. 병균이 들어오면 이길 힘이 없어. 그런데 이제 낯선 사람들, 다른 사람이 오면 우리 몸에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병균, 미생물, 세균을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괜찮은 이유는 우리가 이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함께 사는 그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아기는 그런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 없는 아이에게 우리가 병균을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37일, 21일 동안은 출입을 금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금줄인데 이 금줄은 꼭 아기 낳는 그런 집에만 친 건 아니야. 어? 귀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금줄은 뭐 고추나 이런 거 안 달면 오늘날로 말하면 폴리스 라인. 폴리스 라인이 뭔지 알아? 아니요? 폴리도 경찰, 폴리스 사건이 날 때 라인은 탁탁 치는 건가? 경찰 아니에요. 그렇지. 경찰들이 사건 사고 현장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접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폴리스 라인 이렇게 치는 거 폴리스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도 했다는 거야. 이런 폴리스 라인. 그래서 그 줄을 이렇게 쳐가지고 거길 넘어오지 말라고 했던 어떤 그런 것처럼 사건 사고 현장에 이렇게 줄을 치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금줄이라 불렀는데 보통 그것보다는 아까 아이를 낳았을 때 금줄을 이렇게 쳤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출산 의례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보면 여러분 엉덩이에도 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보여? 이게 뭐야? 잠시만이가 때린 멍자국. 엉덩이가 푸르죽죽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몽골 반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름이 몽골 반점인 이유는 몽골 지방과 우리나라 사람들만 요 어렸을 때 몽골 반점이 있었다가 점차 나이가 커지면서 이게 서서히 이제 없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이미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몽골 아이인데 생긴 게 거의 우리나라 사람하고 뭐 하더란 얘기야. 밑에 생겼는데요? 어? 밑에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요 가족도 이게 몽골 가족 사진인데 요거 그냥 우리는 물론 이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아닌 거 우리는 구별을 해.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인지 몽골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한국 사람하고 몽골 사람들이 좀 많이 닮았다 그러는데
바로 태어났을 때 이 몽골 반점이 있는 점도 이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몽골 반점이 생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 책에서는 삼신할미가 발로 뻥 차가지고. 삼신 할머니가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바람에 퍼렇게 시퍼렇게 멍들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보내준다라고 믿었던 그래서 우리 삼신 할머니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아들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자식 낳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육아을에 아까 백이라고 촛돌 얘기했기 때문에 육아을에 넘어가고 육아 풍습도 넘어가고 관례와 계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례 계례는 오늘날에 뭐라고 그랬어 아까? 관례와 계례는 오늘날에 뭐라고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관혼상제 할 때 관례. 관례는 오늘날의 성인시야 성인시. 성이 됐다고. 오늘날은 성인이 몇 살 이상을 성인이라고 그래? 몇 살 되면 성인이라고 그래 오늘날? 만 19세. 만 19세를 보고 성인이라고 그래. 만 19세 되면 달라지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알아 혹시? 어른이 돼요. 어른이 돼서 달라지는 일이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변성기가 와요. 어? 변성기. 변성기는 너 조금 있으면 이제 중학교 몇 학년만 가도 사춘기 되면 변성기 와. 만 19세 되면 변성기 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와. 자, 만 19세 되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러분들 왜 영화 같은 거 볼 때 19금 해가지고 나이 제한 있는데 19세 이상 되면은 모든 영화, 모든 게임을 다 할 수 있어. 뭐 게임과 영화를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또 여러분들 19세 되면은 술과 담배를 사서 살 수 있어. 여러분들 지금 가서 뭐 부모님 신분으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신분으로 술 사러 가고 담배 사러 가고 어린이날 때 술과 담배를 팔았었어. 근데 지금은 아예 그걸 못하게 돼 있어.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술과 담배를 팔 수 있고 술 파는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들은 원래 출입을 못하게 돼 있어. 물론 뭐 부모님 따라 가는 거는 좀 이게 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만 19세 이상 되면 그런 곳을 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옛날에는 선거도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선거에 맞춰서 선거는 만 18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어쨌든 성인. 근데 관례는 뭐 남자 성인, 계례는 여자 성인. 여자성기. 관례를 하게 되면 머리를 뭘 틀었냐면 상투를 틀었어. 그래서 지금 세준이나 대금이가 머리를 다 짧게 자르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아니하고 머리를 뭐 했다는 거야? 이렇게 길어서 약간 댕기머리하고 여기 남자애처럼 댕기머리하고 다녔어요. 댕기머리 여자들처럼. 그러다가 이게 관례를 치르고 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뭘 쓰는 거야? 이렇게 뭘 써? 갓 상투를 틀고 이 머리 앞에 자르나? 그림처럼 상투를 털고 그다음에 이렇게 갓을 쓰고 요게 이제 관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관례 치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혼식을 하면 반면 여자들도 머리를 기르다가 계례를 치르거나 시집을 가면 이렇게 뒤에다가 뭐 하는 거 아이고 여기 뒤에다가 비녀를 꽂아 인연. 비녀를 꽂았어. 요게 이제 계례를 치러서 여자 성인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인식을 언제 하냐면 만 19세가 되는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성인식을 해. 그래서 보통 만 19세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보통은 세준이 같은 경우는 한 살 일찍 학교 갔으면 대학교 2학년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인식이라고 해서 그런 이벤트 행사를 선생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금이 뭐? 선생님, 대학교는 뭐 하는 거 있어요? 대학은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대학은 2년만 다니는 대학도 있고 전문대 또 어떤 보통의 대학은 4년제 대학이 다니는 데도 있어요. 4년제 대학이 제일 많고 약대 뭐 이런 데는 6년 의대 이런 데는 6년 다니는 대학도 있고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최다가 몇 년 다녀요? 6년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건데 근데 이제 뭐 대학도 졸업한 다음에 뭐 대학원 다니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 아
가장 짧은 대학이 뭐예요? 대학은 2년제 보통 대학에서 전문대를 다니는데 그런데 전문대 같은 경우는 기술 같은 거 배우는 거라서 대학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 대학을 다니면 보통 이제 학사라는 학위를 주는데 전문대 나오면 학사 학위를 안 줘. 일반 대학을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학사 학위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면 석사 학위를 주고 또 그 이후에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박사 과정을 밟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그 과정을 밟는데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박사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석사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학사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이제 뭐에 다르고 하는 일에 따라서 또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미용사가 되고 싶다. 그 미용사가 될 경우는 꼭 학사나 석사, 박사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전문대 가서 그 미용 실기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문대만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과학자는 유튜브 하려면요? 유튜브 하려면 초등학교 지금 대금이가 유튜브에도 상관없어. 유튜브 하는 데는 학력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 그렇구나. 과학자도 특별히 네가 뭘 해야 되는 건 없는데 근데 과학자 같은 경우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 과학자가 되어서 네가 대학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연구원이 돼야 되는데 보통의 그 과학자들은 대부분은 석사나 박사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과학자들은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좀 높은 책임 연구원 뭐 이런 거 하려면 대부분 다 박사님들이야, 박사님들. 과학자들 대부분이. 됐어?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관례와 계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혼례와 초례 해가지고, 혼례, 초례가 합해서 올날은 결혼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회가 얘기했고, 상례와 장례도 요즘은 그냥 합쳐서 장례를 치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제례는, 그 뭐 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우리가 제례라고 되어 있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관혼상제 중에 오늘날도 그대로 하는 것도 몇 가지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오늘날 뭐해? 바뀌었어. 하긴 하는데 좀 바뀌어서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요 관혼상제 재밌는 옛날 풍습은 여러분 학교 사회 시간에도 앞으로 계속 배울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풍습을 갖고 살았구나.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렇게 따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나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토끼전 두껍전이라는 책이야. 다음 주에는 새롭게 읽는 우리 고전에서 토끼전 두껍전이라는 책이어서 우리 옛날 이야기 책이 옛날 이야기 책인데 그게 말투가 좀 옛날 말투로 돼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그 간단한 줄거리만 주로 많이 봤을 텐데 토끼전 두껍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고전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네. 많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음.